자, 이번에 할 거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 볼 건데, 이 회전하는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전기를 만들 거냐 이 부분을 보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어려워. 이게 하나의 그냥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코일.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한 번 갖고 두 번 갖고 세 번 갖고 했을 때 그 하나만 놓고 딱 본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수평 방향일 때는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지.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어. 근데 조금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녹색 자기장이 생기지. 그럼 그 자기장의 변화가 좋아 싫어? 싫어. 지금 이 화살표가 N에서 S로 가는 화살표잖아. 이게 그냥 엄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지 방향. 그 자기장이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막는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한다고. 막는 방향. 막는 방향이면 이렇게 전류 흐르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로 표시된 거야. 요 그림 이해가냐? 여기서 좀 통과하는 게 없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이게 조금 벗어나는 순간 요렇게 될 때 이 면을 통과하는 게 늘어나잖아. 그거를 막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막는 쪽으로. 그럼 앞구르기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지 이렇게? 맞아? 완성됐어. 이제 딱 섰어. 여기서부터 90도 각도까지는 전류가 계속 앞구르기 방향으로 유도된다고 지금 면적이 점점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넘어가려고 해봐. 그럼 통과하는 면적이 줄지.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줄잖아. 봐봐. 90도야 지금. 90도에서 이렇게 가면은 통과하는 면적이 줄다고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원래 요만큼을 통과하다가 지금 요만큼만 통과하잖아. 맞지? 그 줄어들면은 그 줄어드는 변화가 또 싫은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줄어들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자기장이 줄어. 그럼 추가로 이 녹색을 만들게끔 전류를 유도한다고. 그럼 녹색을 만들게끔 유도하니까 뒤구르기 방향으로 유도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는 앞구르기 방향인데 여기서는 뒤구르기 방향으로 전류가 바뀐다고. 이게 바로 이 발전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력 발전이라고 쳐봐. 수력 발전으로 이 네모난 걸 돌리는 거야. 돌리면은 여기서 90도 될 때까지는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니까 오지마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하고, 90에서 이제 180 될 때까지는 감소하니까 가지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추가로 만들게끔. 됐고, 오른쪽에 교류와 직류 나왔어. 직류는 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계속 유지된다면, 교류 같은 경우는 바뀐다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앞구르기 방향이면 여기 뒤구르기 방향, 여기 앞구르기 방향, 뒤구르기 방향 이런 식으로 바뀌고, 교류 우리가 쓰는 건 1초에 60번 바뀐다고 그랬어. 이때 터빈을, 이걸 터빈 구조라고 그래. 터빈을 누가 돌려주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바뀌는 거야. 물이 돌려준다 그러면 수력 발전이고, 풍차, 바람이 돌려준다 그러면 풍력 발전 되는 거고. 자, 밑에 발전소의 발전기 보면 구조 봐봐. 이 구조에 회전하는 자석과, 자석이 회전하고 있어. 그 다음에 코일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지. 철심 들어가 있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다. 여기 체크하자. 회전하는 자석, 고정된 코일. 그럼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 여기 나와 있고, 이거를 뭐로 돌려줄 거냐가 중요한 거야. 이 터빈을 누가 돌려줄 거냐 이런 거가. 화력 같은 경우는 불로 지져갖고 물을 끓이지. 그럼 그 증기로 돌리는 거야. 핵발전도 마찬가지야.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원자력으로 물을 끓이는 거지. 그걸 증기로 삼아서 터빈 돌린다. 수력은 물이 떨어지는 힘 그 자체로 돌리는 거지. 여기서 에너지 볼까? 여기는 화학 에너지야. 이런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화학 에너지가. 핵은 무슨 에너지라고 표현해? 화학 에너지라고 안 한다. 이건 핵 에너지라고 표현해. 핵 에너지. 수력 발전은 위치 에너지지. 위치 에너지가, 여기는 화학 에너지, 여기는 핵 에너지,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증기를 생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증기가 움직이는 힘이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인 거야. 그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고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이 물의 낙차지 이거. 물의 낙하. 물의 낙하라고 하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 운동 에너지로 또 터빈을 돌린다. 이렇게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각각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터빈을 돌려주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최종적으로 여기는 전기 에너지야. 조심해야 돼. 이거 핵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따로 표현하는 거야. 핵 에너지라고 따로 표현하는 거야. 넘겨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전 시간에 잠깐 소개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이제. 화력 발전. 보일러로 물 끓이지? 물을 끓이면 여기서 증기가 되면서 증기가 이 터빈을 돌려준다고. 발전기에서 전기 만든다. 핵 발전 똑같아. 여기 핵 연료가 핵 분열할 때 열이 많이 방출된다고. 그 방출된 걸로 물을 끓이는 거야. 물을 끓이면 증기가 돼갖고 터빈을 돌리는데 이때 이제 그 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냉각하는 냉각기가 따로 여기 붙어있지. 얘는 따로 냉각기를 해줄 건 없어. 얘는 냉각기를 붙여놔야 돼. 이 냉각기를 통해서 여기 넣어주는 물, 나가는 물 있지. 이 넣어주는 물이 무조건 뭐여야 돼? 바닷물이어야 돼. 이 냉각기는 무조건 바닷물이어야 돼. 강물은 안 돼. 아주 다량의 물로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가 두 개로 겹쳐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그 물이 흡수한 열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냉각시켜줘야 된다. 이게 바닷물로. 여기서 연료 주거나 그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 여기는 핵 연료의 핵 에너지라고 표현해. 그럼 수력 발전 댐에다가 물을 놓고서 돌리면은 수문을 열면 이게 탁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리지. 이 돌리는 터빈 가지고서 내려올 때 발전기 돌린다. 그럼 여기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 원인 거지. 그럼 여기 에너지 전환 거죠. 화학 에너지가 열로 바뀌면 운동으로 전기. 핵 에너지가 열로 바뀌면 운동을 거쳐 전기.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 되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든다. 그래서 이 전환 과정 물어보니까 잘 체크하세요. 내가 본 그 무서운 얘기 중에서 한밤에 댐 보수 관련해서 그 잠수부 2명을 투입을 시켰는데 그때 갑자기 전력 소비가 많아지면서 그 수력 발전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 수문을 개방을 해갖고 방류를 시킨 거지. 근데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압이 쏠린단 말이야. 사람도 빨려 들어가. 원래 사람이 빨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지 말라고 이 철조망 같은 거 해놓거든. 근데 그것도 없었대. 어떻게 돼? 그대로 빨려 들어간 거야. 그 터빈이 아까 어떻게 생겼는지 봤지? 믹서기. 인간 믹서기가 된 거지. 그래갖고 수 킬로미터까지 떠내려간 거야, 강물로. 시체도 못 찾았대. 다 갈기연이 찢겨. 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어. 너무 무섭잖아. 그게 문제야. 이게 소통이 되면은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댐을 안 열 거 아니야. 소통이 똑바로 안 돼갖고 그지를 하는 거거든. 내가 아는 형님도 그 기계 정비 쪽이래 갖고 정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기계를 틀어버린 거지. 소통이 안 돼. 기계를 멈춰놓고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주인도 나오고 기계를 그냥 전원을 올려버린 거야. 그대로 손이 빨려 들어와. 손가락 몇 개 중에 9개가 날라갔어. 그래. 그런 경우도 있고. 조심해야 돼. 다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믿으면 안 돼.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야 돼. 아까 핵분열 반응 먼저 얘기해줬고, 핵분열 연쇄 반응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이것까지 자세히 나올까? 여기서 중성자가 저속 중성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튀쳐나오는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로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핵분열을 일으키려면 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돼. 불안정하게 만들려면 중성자를 하나 집어넣는데 천천히 이동해야 그 핵이 융합이 되고 거기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 빠르면 그게 지나가 버려. 그 천천히 가서 핵이 융합돼서 분열시키게끔 유도해야 돼서 저속 중성자를 넣는 거야.
천천히 진행하는. 근데 여기서 핵분열할 때 빵 하고 뛰쳐나오는 중성자는 되게 빠른 상태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저속으로 바꿔주는 냉각장치가 필요한 거야. 이걸 감속제라고 해요. 감속제. 이 감속제를 통해서 고속을 중성제로 바꿔줘야지만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또 이렇게 연쇄되면은 증폭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만 해도 세제곱인데? 그러니까 1 곱하기 3이 돼.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9. 9 곱하기 3이 27. 2의 배수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데 3의 배수면은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해? 제어봉이라고 해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애가 필요해. 중성자 흡수. 제거를 해줘야 돼, 이거. 중성자를 흡수해서 제거해주는 역할.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속제를 통해서 속도를 늦춰주고, 그 제어봉을 통해서 중성자를 흡수해서 제거한다. 감속제 종류, 제어봉 종류까지는 몰라도 저런 게 있다는 건 좀 알아놔. 감속제랑 제어봉이 필요하다는 거. 있고요. 밑에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차이점 나왔지? 지금부터 과학 수업이 아니고 사회 수업이에요. 화력발전은 비용이 일단 적은 비용. 근데 핵발전은 비싸. 핵발전소 짓는 것 자체가 그런 핵 반응을 버틸 수 있는 그 원자로가 필요한 거잖아. 비싸다고. 아무나 못 지어. 우리나라가 이거 되게 기술이 좋거든. 다른 나라에 지어주는 단계인데 우리나라 기술이 되게 좋아. 밑에 전기 사용 소비지 근처에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보내는 비용이 적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 손실 전력이라는 게 있어. 송전선을 길게 하면 할수록 열 에너지 손실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100을 생산했는데 실제 가정에는 뭐 5, 60밖에 못 가는 거지. 근데 가정집 근처에다 지으면 보내는 동안 손실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야. 그다음에 발전량 조절 좋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절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 필요하면 많이 태우면 되고 불필요하면 안 태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야? 자연현상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 저기 잘 안 돼. 대표적으로 풍력 발전, 파력 발전? 바로 언제 올 줄 알고 파도 언제 칠 줄 알고 그치? 세기와 길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성이 높은 애들 이런 상태를 높다고 안정성이 높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둘 다 높아. 내가 원하는 만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자연현상 가지고서 발전하는 거는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옆에서 적어놓자. 자연현상으로 발전할 경우 낮아진다. 예측이 안 돼서 자연현상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태양에너지도 예측 안 돼. 언제 구름 피고 언제 비 올 줄 알고. 바람도 마찬가지. 파도도 마찬가지. 그지? 근데 예측 가능한 게 딱 하나 있어. 예외. 이거 예외. 예측해서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조력 또는 조류 발전이야. 이건 무조건 하루에 2번씩 오지. 믿음썰을. 그 다음에 만조, 간조도 예측이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조력과 조류 발전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으로 발전하지만 안정성이 높은 거야. 예측 가능하고. 알겠어요? 밑에 단점. 지구온난화가 문제지 뭐.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물질, 끓음 또는 화석연료를 태우면 제일 문제가 이산화황 같은 거지. 이산화황 같은 게 발생해. 이 화석연료 안에는 그 성분이 사체잖아. 생물체의 사체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이 있으면 황성분이 꼭 들어가.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서 20종류 중에 2종류가 이제 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황이 있고, 화석연료는 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산화황이 공기 중으로 배출됐을 때 얘가 물을 만나면 이게 황산 또는 아황산으로 바뀌어. 산성비가 된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매장량의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가 별로 없어요. 석유나 이런 거 안 나잖아. 그 자원으로 따지면 북한 땅이 진짜 끝인데. 북한 북쪽에는 자원이 풍부하거든, 지하 자원이.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보다도 뭔가 논밭이 많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다음 오른쪽 보면 원료 비용이 저렴하다고 되어 있지. 우라늄이 싸고요. 이산화탄소 배출가 어렵고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니까 그 지구 온난화도 크게 영향을 안 줘. 근데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이지. 요거 잘못해서 유출된다 그러면 박살 나는 거고. 핵 연료도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여기 보면 핵발전소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집 근처에는 못 지어. 뭐 필요하다고 했어 아까. 내 값은 무조건 바닷물 필요하다고 했지. 해안가밖에 못 지어 이거는. 이게 무조건 해안가야. 무조건 해안가. 그래서 도심지까지 전기를 끌고 오려면 손실 비용이 크겠지. 아까 말했던 손실 전력 때문에. 강물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강물이면은 그 냉각수로 물이 너무 뜨거워져갖고 물고기들이 다 집단 폐사해. 물이 뜨거워지면은 녹아있던 산소가 뛰쳐나가는 거 알아? 녹아있던 산소가 뛰쳐나가니까 집단 폐사, 질식해서 죽어요. 물고기. 밑에 발전소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냐? 삶이 편리해졌지만 환경 오염이 따른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해서 뒷단원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 거야. 이런 기존 에너지 말고 다른 좀 청정하고 자연의 오염을 덜 주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괜히 청정 에너지. 아무튼 뒤에 문제를 쭉 풀어봅시다.